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10월 증시 전망 예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상륙하여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많은 비 피해가 우려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다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뉴스와 환율, 코스피 코스닥 차트 분석을 통해 주식시장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어, 제 10월 전망은 사실상 뭐 100% 맞았죠. 하지만 제 10월 전망이 좀 틀리기를 저도 내심 바라고 있었고, 지금 증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무언가를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를 제가 건들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추적해 나가야죠. 그래요. 어딘가는 바닥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어딘가는이라는 이 지금 제 이 말이 이번 영상을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에코프로가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뭐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 또 주식이 지금 바닥을 생각하면 안 된다 했을 때 겁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항상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제가 찍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 자,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8개월 만에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창용 걱정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마 이번 달에 얼마 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물가 오르겠네. 다음 달에 물가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죠. 아, 이거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다. 이제. 만약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를 막지 못하면요.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금리 올려도 이미 사람들은 야, 이 정도 금리 가지고 되겠어? 끝났어. 물가 이거 더 올라. 이 심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돼요.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이 이창용 총재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상승하기 이전에 유가의 가격을 보면 한 80달러 중반선이었어요. 그죠? 한 80달러 중반선 정도였는데 벌써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순간, 그리고 120을 찍는 순간, 한국은 재앙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하느니 금리 올릴 겁니다. 얼마 올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미국이 금리 안 올려도 한국은 올릴 거고요. 중요한 건 미국은 금리 올려야 됩니다. 지금 올릴 겁니다. 유가가 오르는 게 실질적으로 소비 심리의 위축을 만약에 소비 심리 위축을 불러온다. 즉
이제 PC 이제 소비 지출 이걸 봐야 돼요. 이 지수를, 이 지표를. 이 PC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 PC 지표가 아마 내일 발표가 되죠? 내일인가 오늘인가. 중요한 거는 이 지표에서 만약에 유가가 오르는 게 직접적인 소비 심리의 위축을 불러일으켜서 개인의 지출을 줄인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하면 미국은 금리 올려야 됩니다. 한국도 금리 올려야 돼요. 한국은 부동산 PF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엮여 있고 한국의 어떤 은행은 사실상 잘못하면 연쇄적인 붕괴가 올 수 있어요. 외국인들의 자본이 이탈하고 만약 그때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절대로 뱅크런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뱅크런. 한국의 뱅크런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는 재앙과도 같을 수 있다. 요것을 여러분들 꼭 참고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국이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상승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결국 금리 인상할 거고 이 과정에서 증시가 아주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이스라엘 지상전 연기 요구 안 해. 인질 구출 가능하면 해야.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찌라시 나왔죠? 이스라엘 지상군 연기한다고. 그런데 아니랍니다. 예. 뭐 아니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결국에 그럼 어떻게 되냐? 네타냐후가 지상전 준비 중. 이스라엘인 무기 들어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상전을 안 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이스라엘의 지상전은 거의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인 국민들을 지금 지칭해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지상전이 펼쳐질 거고 이 과정에서 이란이 개입을 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러면 결국 중동전쟁의 확전이 기정사실화되는 거고 지금 앞으로 국제유가는 폭등을 할 겁니다. 요렇게 연결하셔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국제유가가 250달러를 간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50이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50을 간다고 유가가 250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85달러밖에 안 됐는데 250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0달러 가면요 대공황입니다. 여러분 대공황. 우리가 250달러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120 갈지 150 갈지 모른다. 예,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테지만 지금 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 상황과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나스닥이 전 저점을 붕괴했잖아요. 그쵸? 나스닥이 마이너스 2%가 넘는 그러니까 그 폭락을 보이면서 전 저점을 강하게 이탈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금융위기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금융위기.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융위기가 왜 한국이 올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나갈 거고 그리고 대공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국제 달러가 250달러 아니 180달러만 가도 여러분
전 세계가 공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주식시장을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그 가정을 우리가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포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주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녹록치 않을 수 있어요. 녹록치 않을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녹록치 않을 수 있어요. 저도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환율 차트 한번 볼게요. 환율이 여러분 지금 환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10월 26일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지금 월봉이 양봉을 그리고 있어요. 남은 지금 거래일이 몇 거래일 안 남았어. 그런데 지금 양봉이야. 무슨 얘기야? 11월에 1400 한번 찍으러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환율이. 이 환율은 외환보유고로 막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로 막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환보유고를 써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외환보유고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 한 번은 튀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튀어 올랐을 때 이 1400을 지지하는가, 아니 저항을 지켜내느냐, 여기 돌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환율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시 30분 정도 됐어요. 아직 시장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지금 전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여러분 역별 초입 구간을 넘어섰고, 이미 초입은 넘어섰습니다. 이미 역별에 들어섰고, 지금 이 상황에서 V자 반등 이런 거는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어디가 바닥일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관망하는 게 옳은 겁니다. 제가 10월 달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관망하는 게 옳은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구간,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마지노선이 229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것도 10월 안에 여기를 왔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락의 힘이 엄청 강한 겁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갭을 내리고 하락을 했죠? 요 부분. 나스닥이 전저점을 이탈했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 나스닥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거면 절대 안 된다. 만약 나스닥이 전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는 한국의 금융위기를 생각해야 된다. 한국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금융위기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여기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닥인데 왜 또 저한테 위협을 주느냐, 뭐 겁을 주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제가 이 부분, 아니죠, 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겁을 주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부분은 바닥이다. 왜 겁을 주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팩트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 주말에 뭐 그와 관련된 영상을 뭐 하나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코스피가 여기를 붕괴하고, 제 생각에 붕괴 한번 할 것 같거든요. 얼마나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지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좀 방어가 될 텐데 코스닥이 문제예요. 얘는 700선까지 갑니다. 얘는 일단 700선 갑니다. 여기 우습게 여기 깰 수도 있어요. 자, 패닉셀이 한번 나올 겁니다. 여기서 패닉셀, 코스닥은 패닉셀이 쭉 나올 거예요.
이 패닉셀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차트가 완전히 그냥 붕괴 수준이에요. 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의 힘이 너무나도 강한 각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일단은 11월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10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는 11월을 기대하지 말자. 만약에 11월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시장을 접근해야 돼요. 좋지 않습니다. 11월 전망 곧 올리겠지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미 차트 다 돌아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에코프로를 한번 보자고요. 응?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여기서부터 에코프로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영상들을 계속 올렸지만 이 구간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에코프로가 바닥이다. 바닥이 끝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 에코프로 주주들이나 에코프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악플을 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제가 50만원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제가 50에서 60을 얘기했는데 이미 여기까지 왔죠. 저는 맞았습니다. 그쵸? 근데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구나. 테슬라에서 가성비 자동차를 뽑아내려고 하네. 중국에서도 가성비 자동차가 많이 팔리네. 가성비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에 지출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 에코프로가 아무리 양질의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에코프로의 배터리는 고급 차에 많이 쓰이니까 가성비 좋은 차에는 어울리지 않겠구나. 에코프로의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에코프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50만원 선이 지금 거의 왔습니다.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이미 5, 60이라고 했는데 저는 맞았어요. 여러분들 항상 시장을 보실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라. 이 에코프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리밸런싱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과정 속에서 에코프로는 저는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라는 거를 교훈으로 삼고 다음 이제 시장을 보실 때는 이런 탐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탐욕, 버블. 에코프로는 버블이거든요. 이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코스닥의 버블도 꺼지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전저점을 이탈하러 갈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전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다. 전저점을 이탈하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이 받아준다. 이 물량을. 아니면 외국인이 받아준다. 기관이 받아준다. 이런 이제 모습이 보일 겁니다. 누가 받아주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63,000원을 함부로 크게 이탈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를 이탈한다고 해도 6만선은 그냥 목숨같이 지켜줘야 돼요. 그냥 목숨처럼. 여기 붕괴하면 안 돼. 진짜 이거 금융위기야. 여기 붕괴하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여기를 붕괴한다는 얘기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외국인이 여기서 다 팔아먹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돼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집한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 정도는 지켜줘야 돼요. 여기도 지켜주지 않고 이거를 이탈한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자본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한국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바닥을 잡아야 되고 언젠가 바닥이 오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이 일단은 뭐 단기 바닥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금융위기에 대해서 한국에 금융위기가 오고 그리고 만약 전 세계에 대공황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고 개인 투자자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장이 앞으로 연출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금융위기가 오고 만약에 대공황이 올 수도 있어.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계속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생각하고 앞으로 올 위기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